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여행 갈지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솔직히 이런 것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필이 꽂히면 그걸로 끝이지요. 탱자의 여행의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관광입니다. 그래서 버스도 여행버스가 아니라 관광버스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죠. 젊은 남자에게 저 여자를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착해서 좋아한다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이쁘거나 몸매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뻐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아니면 돈이 많든지 그렇습니다. 여행지를 결정할 때도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대답하기 쉽게 세분을 해서 여행지에서 호텔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남자들은 대부분 잠만 자면 되지 비싼 숙소 뭐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깔끔한 침대와 샤워 시설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랑 같이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10년째 전부 여자들하고만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거 없다고 탱자가 말했었죠. 내 친구 중에는 조식이 맛있게 나오는가를 제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사실 탱자도 하룻밤 자고 나올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날 묵어야 될 곳이 조식이 형편없으면 좀 힘들긴 하더군요. 가 호텔을 정하는데 정말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요, 일단 전번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실 숙소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2박 6일, 북해도에서는 1박 4일 여행을 떠났듯이 정해진 시간에 많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숙소와 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반백살이 넘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런 무박 여행은 솔직히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여행지 숙소의 첫 번째 조건은 역시 관광입니다. 여기서 관광이란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뷰. 전망이 좋으면 다른 것은 무조건 생각을 안 하고 그 호텔을 잡습니다. 판초와 탱자에 가야 할 곳 59, 30번째 이야기 할슈타트의 브라우하우스와 31번째 카프리슴 아나카프리의 산 미켈레 호텔 옥탑방은 탱자의 인생 여행 경험상 가장 멋진 전망을 가진 숙소였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부차적인 여행 스타일은 변하는데, 예를 들면 비행기도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변하고 식사도 그러지 않고 꼬박꼬박 그것도 서서 대충 먹는 게 아니라 그곳의 유명한 미슐랭 식당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잠도 번듯한 호텔에서 자기도 합니다만, 탱자에게서 관광이라는 테마는 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로부터 10년 전 후배 박상과 함께 맨 처음 북해도 겨울 여행을 갔을 때 BA에서 흰그림자님의 BA 시내관광 1일 투어를 하면서 먹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 유치원 교사 선생님 세 분과 1일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BA 투어의 특성상 하루에도 몇 번씩 눈보라가 쳤다가 날이 개었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그날따라 오전 내내 눈보라가 쳐서 관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점심때쯤 날이 쨍하고 개었습니다. 그때 흰그림자님이 지금 날이 개었는데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오전에 못 본 관광을 하겠느냐, 날씨가 언제 또 나빠질지 모른다고 하니 유치원 교사 선생님이 관광이고 나발이고 배고파 죽겠다면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노, 묵으려고 여행 왔나 하고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밥때가 되어서 밥 먹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지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점심을 먹고 오후 관광을 시작하려 하니 다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개의지를 않았고 BA 투어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 있노 싶었지요. 그 자리에서 불만은 표시를 못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때 탱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 홈페이지 한치.co.kr에 그 분풀이를 다 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탱자 블로그가 하루 5,000명도 들어오는 나름 백화점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친척과 친구들만 와서 보는 하루 방문자 50명 정도의 홈페이지라 설마 그 유치원 교사분들이 와서 보겠나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았지요. 후배 박상이 그 유치원 교사분한테 우리 센파이가 개인 홈피를 갖고 있는데 재미있으니 들어와 보라고 도메인 주소를 가르쳐 줬다는 것을 몰랐었지요. 나중에 그 유치원 교사분들이 내 홈피를 보고 후배 박상한테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 전화를 했었더군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욕은 후배 박상이 다 들어먹었습니다. 뭐 이 바닥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그 유치원 교사분들의 먹방 여행 스타일이 요새 여행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인 먹방 여행의 선구자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행은 모름지기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기본 테마가 예전에는 관광이 주된 테마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세분화가 되었지요. 먹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고 소위 힐링 여행이라 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리고 방송이나 여행 책자를 보면 대부분 여행을 할 만큼 해보고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참 좋더라 하는 말이지요. 세계 일주를 해본 몇 명한테 어디가 제일 좋더냐고 물어봤을 때 3명 정도가 공통적으로 이란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이유가 뭔가 다시 물어봤더니 또 그 사람들의 대답이 거의 똑같아서 정말 신기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다네요. 택시를 타도 택시비 필요 없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집에 와서 자고 가라 하고 한답니다. 뭐 말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탱자는 사실 여행을 좋아는 하지만 도전적이지도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다 보니 외국 가면 일절 현지 사람들과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뭐 일종의 무건수행 여행인 셈이지요. 그렇다 보니 현지인들과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탱자가 시기해서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간혹 방송에 나오는 여행 생활자들이나 여행 전문가들이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은 저는 그 사람들이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상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기도 좋고 말입니다. 뭐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전혀 탱자의 개인적인 모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직도 여행의 테마가 탱자는 여전히 관광에 머물러 있습니다. 판초와 탱자의 죽기 전에 가야 할 50곳 27번째 이야기도 어디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탱자가 아주 감명을 받았던 멋진 풍경을 보았던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그 짤츠부르크의 호엔 짤츠부르크 성곽 위에서 바라본 짤츠부르크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탱자의 첫 번째 짤츠부르크 방문은 2012년 가을에 페라리 황제 끼드리 형님과 함께였는데요. 그때는 저녁에 도착해서 잠만 자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뭐 이건 짤츠부르크를 가본 것도 안 가본 것도 아닌 각기도 여행이었지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미라벨 정원도 문 닫았고 모차르트 생가도 문 닫았고 그때 호엔 짤츠부르크 성도 야경만 보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동기들과 함께 다시 짤츠부르크를 들렀는데요. 모차르트 생가를 들어가 봤지만 뭐 사실 별 감동 없었고요. 탱자는 호엔 짤츠부르크 성곽에 올랐을 때 마침 또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기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카이. 하지만 아쉽게도 동영상이 없는 관계로 탱자가 그린 그림과 사진만 몇 장 보시고요. 여기서 다음 날은 짤츠칸 묵으세 진수 할슈타트를 가게 되는데요. 탱자가 묵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숙소 이야기는 30번째에 들려드릴 거고요. 다음번에 드디어 이탈리아 신비의 섬 시칠리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